얘네가 뭘 하는 곳이고 뭐 어느 정도 규모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얘네가 하려는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을 아마 어디에선가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유엔에서 언제였지?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언젠가 발표한 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17가지 목표라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요.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17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WFP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이고요. 특히 그 중에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두 번째 목표, 제로 헝거, 여기에 가장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로 헝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, 이 17번째 목표도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큰 골자는 제로한 거인 걸로 보입니다. 물론 이제 얘네가 하는 활동 중에는 뭐 이런 젠더 이퀄리티나 아니면은 그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, 뭐 학습 그런 것 등등등도 되게 골고루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메인은 이 제로한 거 셈이고요. 먼저 제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그 영찬이 형도 얘기해줬듯이 저 뭐 아주 심각하죠. 저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수치들은 아마 봉진이 형이 얘기해줬던 자료들하고는 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양실조를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 유엔에서 정한 목표가 2030년까지 기아 종식, 식량 안보, 그리고 영양 상태 개선, 지속 가능한 농업 증진까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단순히 기하 종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엔이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제 유엔 산하 기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유엔 안에 있는 유엔 무슨 농업 머지기 기구 안에 유엔 저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규모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규모나 아니면 각종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8조 원인 거죠. 한 1년에 8조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. 대부분이 이제 뭐 당연하게도 정부 지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개인 지원금도 이제 1% 정도 들어갑니다. 아마 저희가 하면은 이 1% 정도에 들어가게 되겠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80억에 1%만 해도 적진 않죠. 규모도 이제 다들 되게 단위들이 엄청나게 큰데요. 뭐 식량 지원을 하는 게 뭐 수백만 톤 단위가 되고 아니면 이제 그 현지에 가가지고 식량을 구매해주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식량을 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웬만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동네에서 식량을 구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아한테 그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얘기로 나오는 이 식량 구매인 것 같은 게 이제 17억 달러. 그리고 이제 각종 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고 지원해주는 게 또 몇억 달러고 아예 그 현금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현금 지원만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막 수십억 달러가 되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현금이나 식량 내지는 그 동네의 식량 관련된 경제까지 신경 쓰면서 진행하고 있는 되게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. 그래서 뭐 지원하는 국가도 당연히 굉장히 많고 사람 수도 뭐 1억 명이 된다고 하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도 되게 많은데 유엔에서 하는 항공 서비스나 아니면 뭐 창고 같은 인벤토리 같은 것도 많고 물류 클러스터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크게 있나 봐요. 스태프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 트럭이나 뭐 선박 비행기도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정말 규모가 일단 뭔가 머릿속으로 되게 감이 잘 안 오는 정도로 꽤 큰 규모인 단체입니다.
그래서 얘네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제 2019년 활동들을 아니지, 2020년이죠, 작년이? 네, 2020년 활동을 1월 달부터 쭉 해놓은 게 있는데,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. 뭐, 남수단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나왔었대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농작물들이 피해를 쭉 입으니까, 그걸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, 플러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농업도 지속 가능하게 농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지는 커뮤니티도 있을 테니까 그쪽에 농업 관련된 지원들도 하고, 아니면 이제 한 3월 달쯤인가 코로나가 전 세계로 딱 퍼졌을 때, 그 코로나가 퍼지면서 그 여파로 비행기들이 다들 그때 셧다운이 됐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유엔의 항공 시스템, 아까 전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걸 이용해가지고 각종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거에도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건 다음 것이 우간다 및 우간다를 대표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각종 학교들도 문을 닫았는데,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또 식량 문제가, 학교가 문을 닫으면 급식을 못 먹어가지고 그걸 못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급식 지원도 하고, 그러니까 밥을 갖다 주던지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지급을 해주던지.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마코포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, 이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의 이런 거 베네치아? 응. 아프리카의 베네치아라고 불린다고 하는데,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, 그, 가난한 동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런 지역에도 이제 뭐 영양 주사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, 또 아니면은 전 세계 원주민들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나 그런 거 받기도 힘드니까, 뭔가 지원 받기도 힘드니까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하고, 아니면 예멘 같은 분쟁 지역에도 되게 많이 다닙니다. 뭐 예멘이나 저 아래에 있는 시리아 같은 분쟁 내전 지역 같은 데에도 각종 지원을 많이 다니고요. 뭐 아니면은 저 레바논에서 한번 항구 폭발 사고가 또 크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것도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, 이 사고가 되게 컸나 봐요. 뭐 한 수백 명이 죽고 뭐 부상자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한 6천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,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길래 그랬나까진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아예 그냥 그 동네 경제가 그냥 휘청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기 이 WFP에 좀 헤드들도 가가지고 상황도 보고 뭐 이것저것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등등의 활동을 인정받아서 이제 작년 말에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졌었고요. 뭐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활동은 전 지구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그 왜 지난번에 또 얘기 나왔던 게, 우리가 기부할 때 되게 망설여지는 게 얘네가 정말로 그 돈을 거기에다가 쓸까라는 게 좀, 그런 지점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. 그래서 재무 상태, 재무제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실히 이 정도 규모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재무제표도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아봤을 때 확실히 금액은 정말 이 단체가 휘청거릴 염려는 전혀 없을 정도의 금액이고, 뭐 자산이 9천 밀리언인가 9빌리언이면 90억, 아무튼 뭐 자산도 많고, 자산이 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수익금, 그러니까 각종 지원금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뭔가 그런 식으로 일단 이 집단이 휘청거릴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. 뭐 부채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.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이게 사실 우리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, 뭐 소득은 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, 이제 익스펜스 중에서 식량 관련 사업에 그 31% 정도가 가고요. 이제 아니면 현금 지원하는 사업에 한 28% 정도 지출을 하고, 그런 각종 물자들을
그 배급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 하는데 한 11% 정도 지출. 그래가지고 총 자기네 활동하고 그런 식으로 그 기부에 들어가는 게 한 70% 정도로 기부에 사용을 하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건비가 한 15%고 각종 기타 지출이 15%라서 인건비만 제외하면 한 85%가 기부로 들어가는 거고요. 뭐 저 기타 지출까지 잡는다고 해도 한 70%가 기부에 들어가는 거. 저 수치가 얼마나 건지는 지금 솔직히 저 70%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뭐 그냥 느낌으로는 낮진 않아 보입니다. 뭔가 앞으로 다른 분들 뭔가 다른 쪽 조사해 주시면서 저런 수치 같은 거 혹시 좀 확인 가능하셔서 좀 확인해 주신다면은 그때쯤에 뭔가 좀 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후원은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들어가면은 저 WFP 한국 사무소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후원을 이런 식으로 정기 후원을 2만 원, 3만 원, 5만 원 아니면은 그냥 임의의 금액을 할 수 있고요. 뭐 아니면 그냥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요. 그래가지고 저 2019년 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또 공개되어 있던데 확실히 뭐 기업 단체가 되게 크고 그래도 이제 개인이 좀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의 비중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좀 조사해 보려다가 아직까지 진행을 그 조사를 제대로 못 해봤는데 쉐어 더 밀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어플이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 쉐어 더 밀로 뭐 내가 뭐 250원 땅 쏘면은 이제 한 친구가 밥 한 끼를 딱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어플을 통해서도 이제 2%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저것들에 대해서 사용처도 아마 뭐 기부 같은 거 해보다 보면은 어느 곳에 내 돈을 사용해 달라라는 거를 명시해서 기부하게끔 해주는 단체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필요한 곳에 알아서 써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뭐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그냥 기타는 대충 이 22%에 넣은 것 같긴 해요. 그렇고 이제 쉐어 더 밀, 아까 전에 이 2%로 들어온 그 2%가 쉐어 더 밀 프로젝트로 들어가고 있고요. 한국만의 좀 독특한 거겠죠, 이건? 저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이제 여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한번 재개됐었던 그 대북 쌀 지원 같은 그런 북한도 어쨌든 간에 기아가 되게 많은 국가고 그런 상황이니까요. 그래서 그 대북 쌀 지원도 저는 WFP하고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2020년에는 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아마 대북 쌀 지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. 그래서 이런 단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WFP의 이제 좋은 점들 제가 일단 걔네 뭐 오피셜만 찾아봤으니까 거의 뭐 좋은 점밖에 없기야 했죠. 그래서 좋은 점들을 이제 정리하면 일단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식량 관련된 기구라는 점에서 일단 그 가장 좀 안정적이 적어도 뭐 얘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한 개인의 일탈로 뭐 엄청나게 큰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활동하는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경력이 노벨상 수상이니까 사실 얘네보다 더 경력 좋은 집단 찾아보기도 힘들 거고. 그리고 지출 내역서도 투명하게 일단 다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, 플러스라기보다는 당연해야죠.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한 70% 정도가 기부로 직접 사용된다는 점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리고 여기에 정리하진 않았는데 이건 진짜 거의 여담인데 제가 WFP 처음 알게 된 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WFP에서 그 인턴을 한번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인턴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유니세프 이제 기부하게 됐다 얘기하니까 아 왜 WFP 안 하냐 WFP 괜찮던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인턴할 때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가끔 있다고 해도 뭐
기부를 막 뭐 날림으로 하고 그런 거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내부자의 전해져 오는 얘기 소문까지도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 일단 이렇게 WFP 정리해 들었고요. 혹시 다른 뭔가 집단 중에서 집단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여기 꽤나 그래도 한번 크게 고려해 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쪽 WFP 쪽에 기부를 하면은 그 아까 보면 이제 세계의 사용처랑 대한민국 후원금 사용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네네. 한국이랑 뭐 세계랑 뭐 사무실이 약간 별개로 운영이 되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용도를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해서 할 수 있는 개념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는? 그러게요. 일, 일단 이게 아예 그 외국 사이트로 해서 도네이션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 걸로 나오네요. 제가 이제 첨부해 드렸던 게 이 화면인데, 네. 이런 음. 식으로 나오고요. 뭔가 후원자 정보를 쭉 적는데, 뭐 어디에다가 해달라 그런 거는 딱히 안 보입니다. 아마 저 납부 정보 첨부해서 뭘 할까요? 일단 얘네 보면서 확실히 일단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가 거의 다 공개가 돼 있긴 해요. 음. 자기네가 어느 나라에서 뭐 보고서 얘네가 얼마나 어떻게 안 줬고 자기네가 어떻게 조사해보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한다 뭐 그런 게 일단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긴 해서 맘만 먹으면 찾아볼 순 있겠는데 다 그리네요. 생 같은 게 없네. 단체가 1960년대에 설립된 것 같은데 네네. 그 계획이 2030년에 기아 종식 잘 돼가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설립될 때 당시에 그 목적을 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설립될 때 당시의 결의는 이 정도였나 봐요. 그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2030년까지 기아 종식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좀, 좀 기아 줄이자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기아 종식 그걸 구체적인 목표로 가고 있는 거는 뭐 한 10몇 년, 20년 된 거일 테고 아무튼 간에 뭐 그거 제쳐두고 기아 종식 얘네가 이제 자기네들 말에 따르면은 인구가 19억 명이 19억 명? 이상한데? 숫자가 이상한데? 아무튼 간에 인구가 몇억 명이 늘었는데 기아 인구는 3억 명인가가 줄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 잘하고 있는 것 같다. 근데 아직까지도 더 필요하다. 지금 얘네가 그 제시한 게 이번에 80억 달러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한 4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. 돈을 좀 더 달라. 후원을 좀 더 해달라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여기 숫자를 이제 찾았는데 90년도에 비해서 인구는 19억 명 증가했는데 기아는 3억 명이 줄었다.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1억 3천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. 이러면 거의 한 30년 동안 해온 일이 이번 1, 2년 만에 한 절반이 다시 원쪽으로 가는 꼴이니까 참.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그냥 밥을 갖다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그 뭐랄까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. 일단 밥 갖다 주는 것도 확실히 있고 돈 갖다 주는 것도 확실히 있는데 이제 뭐 그쪽 공급망에 투자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요. 뭐 도로 인프라 지원도 해주고 또 가끔 뭐 씨앗을 갖다 주는 것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씨앗을 지원해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니면 영양주사, 영양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나왔고요. 발표에서는 그렇게 깊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긴급구호 활동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. 19년도에 예면 22%였고 지금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고요.